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날도입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리뷰를 일부러 하고 2부에 이슈를 하는데 리뷰를 하다가 속 터져버릴 것 같아요. 왜 기아가 이 꼴이 되었는가를 방송을 했었는데요. 8월달에 왜 이 꼴이 되었는가 2입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리뷰는 접어두시고요. 일단 왜 병신 같은 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의 일방적인 방송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이 의견에 덧붙인다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이 이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정혜영 옹호파였습니다. 올 시즌 이닝이 멀티 이닝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정혜영을 조금 많이 아꼈죠. 물론 지금도 정혜영 선수에 대한 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입니다. 부족입니다. 여름에 체력이 떨어지고 여름에 구위가 떨어지고 여름에 RPM이 떨어졌다. 이거는 스프링 캠프의 훈련 부족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도대체 자율훈련을 해서 얻어진 게 무엇일까요? 제가 궁예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단 관계자도 아니고 궁예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다 이 모양이다. 타자는 빠른 볼을 못 치죠. 수비도 못 하죠. 근데 여름에 당연히 더우니까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몸에 익어 있는 채로 움직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습관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벌써 기아 선수들은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훈련이 끝나는 이 자율훈련으로 올 시즌에 도대체 얻어진 게 무엇일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래서 정혜영이 지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도 많아요. 올 시즌에 이닝이 많고 멀티 이닝이 많았고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자주 나왔고 애니콜이었고 다 압니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훈련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 부족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 지칠 수도 있지. 근데 정혜영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려갔다 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까지 구위가 안 돌아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훈련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이 예년보다 좋지가 않다 것입니다. 이거 훈련 부족이에요. 이게 제가 정혜영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칭 스텝 그리고 자율훈련을 받아줬던 감독, 누가 자율훈련을 하자고 했는가? 자율훈련을 건의한 사람 전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암울한 거는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범호 감독 올해 2년차예요. 계약하고 1년차 됐어요. 그러면 지난해 플랜은 김종국 감독의 플랜이었어요. 훈련 플랜이요. 그럼 올해 시작할 때는 이범호 감독의 플랜이었겠죠. 근데 그 플랜이 자율훈련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계약 2년차 때 훈련 플랜이 있느냐? 과연 훈련 플랜이 있을까요? 1년차 때 자율훈련하고 그 전년도에는 전임 감독의 훈련 플랜으로 훈련을 했었고요. 훈련 플랜이 없다 아니면 독하게 굴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년도 내후년도 이 그지 같은 경기력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하게 굴려야 될 판에, 독하게 굴려도 모자랄 판에 이런 훈련 자세로 이렇게 버려놨어요, 팀을. 운동선수들이 훈련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훈련 양이 지극히 적다면 다른 팀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LG 같은 경우는 1위를 놓쳤다고 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대요. 숙소 가서도 200개, 300개씩 배트 돌리고 잤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게 안다는 코칭 스태프들이 자율훈련으로서 훈련의 양을 하는 게 빨리 나온 게 정혜영입니다. 이거는 정혜영한테 불러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메이저식 자율훈련이 정립이 돼 있었다 하면 오후에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맞죠. 근데 선수들도 자율훈련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내년에 훈련 플랜은 과연 어떻게 짤 것이냐? 방법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족이 가장 먼저 과부하 걸린 선수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정혜영이고요. 정혜영 선수한테 훈련 부족의 효과가 가장 먼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탈탈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혜영이 지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물론 잦은 멀티 이닝과 잦은 포아웃 세이브 그리고 잦은 등판, 작년 올라왔던 이닝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 무리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훈련 부족으로 인한 체력과 제구, RPM, 물론 RPM 수치는 지금 안 보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유로 정혜영 선수가 지친 겁니다. 마무리를 전상현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전상현 선수가 기아 불펜에서 구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구도 되는 편이고요. 전상현이 안 좋을 때는 공이 높이 형성될 때입니다.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치면 볼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이쪽으로요. 이거는 제가 전상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전상현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 위쪽으로 공이 뜰 때가 언제냐 하면 전상현 선수의 폼을 보면 알아요. 전상현 선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아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끌어나와서 이렇게 빵 쳐서 진짜 요 앞에서 퓨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상현 선수 공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놔서 몸은 누워있고 이렇게 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가 전상현 선수가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왜냐면 몸이 누워있고 팔이 안 넘어오니까 위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전상현 선수 팬이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전상현 선수가 만약에 공이 그런 식으로 뜬다 하면 몇 게임은 쓰면 안 돼요. 전상현 선수는 안 쓰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안 좋을 때가 지금 한두 번씩 보여요. 일개 팬이 봐도 이때는 안 좋은데 왜 코칭 스텝에서는 안 좋은 애가 안 좋은지 모르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선수 파악이 덜 됐다면 그게 팀이고 코칭 스텝입니까? 우리 불펜에서 가장 강한 셋업맨이 전상현이에요. 그래서 전상현이 안 좋을 때는 전상현한테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볼넷이 나오거든요. 불펜 투수로서 볼넷이 나오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씁니다. 왜냐? 공이 뜨거든. 지금 막 몇 게임 봤어요. 뭐 전상현을 마무리로 기용한다고 하죠. 작년에 그 좋던 불펜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훈련 부족의 여파죠. 초구가 만약 뜬다, 누워서 던진다 하면 그냥 교체가 낫습니다. 조상우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장현식하고 A급 불펜이 왔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셨었을 거예요. 조상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불펜이 헐거워질 뻔한 거를 굉장히 큰 돌로 메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조상우는 어떤가요? 155 빵빵 던지면서 제구되고 시원시원하게 넣는 그 조상우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데 조상우 선수가 150 넘는 게 올 시즌 제가 본 게임 중에는 한 게임밖에 없어요. 다 140대입니다. 구속도 안 나오고 그 압도적인 구위도 안 나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비슷하게 가나 이 사람들이 배트가 안 나와요. 맞아도 멀리 가고 정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조상우 선수를 최근 몇 게임 동안 엄청 유심히 봤어요. 폼이 조금 우리가 알던 조상우와 폼이 다릅니다. 이게 국대에서의 조상우입니다. 그 국대에서 조상우가 가장 저는 고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목 던지는 손목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스톱! 다시 자 손목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큰 각도 변화 없이 나와요. 보세요. 스톱. 일자로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조상우예요. 스톱. 자 일정하게 이래 그제 경기예요. 또 그지 같네. 보시면 보이시죠? 147이 가장 많이 나온 거였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진짜 조상우 선수를 유심하게 봤어요. 왜 이 선수가 이렇게 됐냐? 보세요. 이 다음 동작에서 일자로 뺀 동작 다음에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아가지고 나옵니다. 이 말아가지고 나오는 요거는 솔직히 제가 선출도 아니고 그때는 여기서 들어서 바로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의 조상우는 여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기서 뺐다가 말아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서 일자로 뺐다가 말아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분석한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회야구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완전 초보 때 잘 던지고 싶고, 그 다음에 회전을 많이 넣고 싶었었어요. 제가 투수를 했을 때. 그래서 이 회전을 많이 넣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던졌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요렇게 팔꿈치로 못 던졌을 때. 맞아요. 내 하체를 비슷하기는 해도 이 팔을 말아가지고 던져버리면 구속이 안 나옵니다. 더. 그리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건 선출도 아니고 제 경험상 이거를 말았을 때 손에서 나가는 느낌이요, 굉장히 나는 스핀을 많이 걸었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조상우 선수가 본인이 구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더 젊고 힘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올려서 여기서 빵 때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구속이 안 나오니까 스핀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조그만한 조상우의 폼의 변화가 아닐까. 왜냐면 여러분, 이제는 제가 속도를 제 속도로 해가지고 보여드려 볼게요. 자, 조상우 선수 이걸로 볼까요? 게다가 이때는 팔도 안 쪘었어요. 공 떨어지는 것도 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던져줘야 됩니다. 자, 바로 나오죠. 여기서 팔목이. 근데 엊그제는 자, 팔이 이상하죠. 팔이 다르죠.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다가 이게 이상을 기록한 이 대타 팔이 다르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차이. 그래서 조상우 선수가 던지는 거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아마추어가 조그맣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팔 스로잉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중 이동이나 중심 이동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팔 스로잉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부상 이후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올 시즌 준비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상우 선수의 폼의 변화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조상우 선수 폼만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딱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끝나고는 조상우 선수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상우 선수가 이 부분을 좀 고쳐나가면 150대 이상 강속구가 나오지, 올 시즌이 끝나고 이거를 고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상우 선수는 다시 전성기 시절 때 폼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훈련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가 뭔데? 그냥 기아 팬입니다. 기아 팬이고 많이 봐와서 전문가급은 아니지만요, 지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2부입니다. 여기부터는 투수가 아니에요. 야수진들입니다. 기아 포수의 리드는 왜 그 모양인가? 포수로 인해서 지는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기아 포수들이 제가 항상 말하는 바깥쪽 리드. 근데 우리 주전 포수가 김태군이잖아요. 제가 김태군 선수의 리드를 NC 때 리드, 삼성 때 리드 다 봤어요. 근데 유독 지금 리드가 굉장히 바깥쪽 위주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김태군 선수 정도의 베테랑이면 본인만의 그 리드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바깥쪽으로 나가고, 한준수는 이야기도 하기도 싫어요. 배터리 코치 문제예요. 근데 그 배터리 코치가 지금 2군에 내려갔잖아요. 2군에 내려갔는데도 왜 이 모양, 왜 똑같냐? 올라오신 이해창 배터리 코치가 맹장수술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현재 배터리 코치가 누구냐? 현재 기아의 배터리 코치는 이분입니다. 노래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분입니다. 그러니 김상훈 가고 김상훈 왔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좋은 포수들을 그렇게 계속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군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 NC만큼의 리드만 해도요, 기아 투수들한테 엄청 도움 많이 됩니다. 제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엄청나게 화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제 전상현 선수가 마무리로 올라왔잖아요. 8회에 올라왔어. 그래? 스트라이크 하나를 잡았어요. 그것도 높은 하이볼로 스트라이크를 하나 잡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아예 빠지는 슬라이더 요구해가지고 의미 없게 잡는 거예요. 그건 볼 낭비잖아요. 셋업을 할 거면 차라리
인코스를 넣던가 아니면 아웃코스 높은 볼로 하나 더 요구를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진짜 의미 없는 볼을 던지게 하니까 투구수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 시즌 기아 모든 포수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산전 첫 게임에는 한준수 때문에 졌죠. 도대체 그걸 왜 던진 거야? 못 쥐었으면 안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늦었으면 안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준수 선수의 올해 성적을 볼까요? 타율푼에 홈런 5개입니다. 자, 그래. OPS 충들이 있으니까 OPS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김태군을 수비도 잘하는 포수 생각을 합니다. 김태군 선수의 블로킹이나 이런 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저는 김태군 선수가 왔을 때 굉장히 필요한 선수가 왔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바깥쪽 리드를 하는데 공격적이지가 못하게 됐어요. 이 선수만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준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더합니다. 제가 한 시즌 내내 했던 말이 우리 포수들은 바깥쪽으로 빠져 앉아 있는 게 기본입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인코스 공략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투수들도 그렇고. 그런데 공격형 포수라고 하는 한준수의 타율은 2할 오픈이고 홈런은 겨우 5개고 OPS는 0.750인데 전날 홈런 친 포수를 실수했다고 빼냐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빼야죠. 정신머리가 나갔는데 2군으로 내려야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느 누가 2할 오픈에 홈런 5개 포수를 홈런 10개도 못 치는. 근데 왜 한준수한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까? 백용환도 홈런 10개 쳤어요, 한 시즌에. 우리가 백용환을 공격형 포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수비보다 공격을 좀 더 잘하는 포수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BQ라고 하죠. BQ도 매우 안 좋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2루로 다이렉트로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바운드. 팝타임도 느리고. 그래서 지금 기아 포수들이 리드부터 기본적인 수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김태군이 제일 볼만하고 타격도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김태군 같은 경우는 다시 고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리드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했었으니까 분명히 배터리 코치만 바뀌어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한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코치의 교체를 저는 원합니다. 시급합니다. 더 이상 포수들이 바깥쪽으로 빠져 않는 몸쪽 승부를 못하게 만드는 투수를 만드는 리드를 더 이상 안 보고 싶습니다. 그 바깥쪽 그 의미 없는 셋업 피치들을 보잖아요. 필연적으로 기아 투수들은 투구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배터리 코치들이랑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승택이라도 빨리 올려봐야지 한준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아 포수들의 리드는요, 아마추어인 저도 다 읽겠어요. 자, 6번 1이닝 그리고 흐름이 넘어간 후에만 야구하는 야수들입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1회나 2회에 기아가 점수를 꼭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길게 점수를 안 냅니다. 못 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실력일 수도 있죠. 그리고 흐름이 넘어가면 공갈 홈런 한두 개씩 치거나 한두 점씩 납니다. 그 홈런들이 물론 본인 기록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의 의미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의 경기는 오늘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일까지 안 이어진다니까? 그 막 해설자들이 뭐 내일을 위해서 친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일의 흐름은 내일날 내일 잡는 거예요. 근데 빠른 이닝에 점수 내고 그 중간에 한 점 한 점, 아웃카운트 하나하나, 볼카운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닝이 굉장히 빨리 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면 투수가 쉴 시간이 없어요. 선발 투수가 앉았다가 엉덩이 붙였다가만 다시 와야 돼요. 죄다 최영우 나성범이야. 아주 초구들은 아주 그렇게 좋아해서 상대방 투수가 흔들리건 말건 나는 초구를 무조건 친다. 감독님이 초구 치라 했으니까, 배팅 코치님이 초구 자신있게 돌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닝이 점수들을 더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쭉 빨리 빠른 흐름으로 끊어지고 우리 투수들은 포수들의 그 투쓰리 풀카운트를 이용한 리드 덕분에 늘어지고 투구수 많아지는데 상대방 투수들은 5개, 10개 이내 이렇게 끝내와서 또 한참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투수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야수들도 투수를 도와주는 방법이 점수만 내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지친 우리 선발 투수를 위해서 시간도 더 끌어주고 내가 성관이 안 좋아 투 스트라이크 먹었어 그러면은 요거 빠따에다가 요것도 한번 치라로 오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팀플레이예요. 근데 죄다 빠른 타석에서 빠른 공격? 그게 맞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한 개 던질 거 두 개 던지고 두 개 던지게 할 거 네 개 던지게 하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점수만 한 번 내놓고 한 점 한 점 1이닝 1이닝 한 카운트 한 카운트를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역전당하고 그런 겁니다. 야구는요 1회부터 있는 성 그러면 여기서 한 4점을 내줬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 점씩만 1회부터 9회까지 한 점씩만 난다는 생각으로 쳐도 9점이에요. 9점이면 야구에서는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9점이면은 뒤집을 수 있는 점수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점씩만 난다는 게 물론 어렵죠. 근데 이 한 점씩이라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구딱 이렇게 칠 게 아니고 아웃카운트 하나, 점수 하나, 1점 이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데서 보면 이거는 제가 또 궁예일 수도 있는데요. 더가웃에서 보잖아. 부러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점수가 좀 타이트하게 되면 또 그때 이제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집중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예 흐름이 넘어간 뒤에 점수를 한두 점, 그게 바로 어제 게임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야수들은 수비가 잘 되나요? 기아 수비가 실책 2위더라고요. 그러면 수비도 존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아의 야수들은 타격이 안 되죠. 수비가 안 되죠. 주루도 안 되죠. 근데 부상은 만해. 야수들이 이 모양이에요. 야수들이 타격 한 대, 수비 한 대, 주루 한 대, 부상은 당해. 투수들만 야구합니까? 야구는 타격이 다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수비도 타격도 주루도 부상도 많이 당하는 이 야수진 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부터는 감독입니다. 연장은 염두도 안 하는 교체로 연장 가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타선을 만드는 병신 같은 라인업 운영을 합니다. 대주자를 썼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빠른 발로 1점이 날 수 있는 주자를 대주자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들어오는 대주자 박민, 김규성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수들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인가요? 물론 빠른 편이죠. 근데 전문 대주자 하기는 좀 아쉬워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선빈 대신 위즈덤이 1루 가고 3루에 박민 이런 식으로 들어와 오면서 클린업을 바꿔버리니까 만약에 동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스가 걸려도 김규성 박민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올해는 불펜이 안 좋습니다. 불펜이 안 좋기 때문에 한 점 차는 뒤집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점수를 더 내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불펜이 막아주겠지 하면서 올리는 건 조상우, 정혜영입니다. 전상현을 8회 때 낼 게 아니에요. 영탁이 냈으면 됐잖아. 영탁이로 8회 맞고 편안한 상태에서 전상현이 올라와서 1이닝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불펜 막아주겠지. 조상우 대기에 나가, 혜영이 대기에 나가. 주전 라인업을 최대한 늦게 빼야 되고 대주자를 쓸 거면 정말 1점이 날 수 있을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점이 나려면요 스퀴즈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작전을 안 한 팀이 또 우리 팀이죠. 그러니 대주자 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작전을 걸고 작전 수행 능력이 되는 선수들, 그리고 이 작전을 적재적소에 걸 수 있는 감독, 코칭 스텝이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주전 라인업을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김선빈 같은 경우는 리치가 짧고 느리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는 있죠. 뭐 박민이라든지 김규성 선수 같은 경우로. 한데 그걸 안 하니까 무조건 불펜이 안 좋은 팀이니까 방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동점이 되거나 역전이 되면 다시 역전할 힘이 있으려면 빠따가 있어야 되는데 4번 타자 김규성, 5번 타자 박민 이러고 치고 있으니 전혀 기대가 안 돼. 이런 거를 벌써 팬들이 지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왜 계속 똑같이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대주자를 썼으면 그 대주자가 들어오게, 만약에 못 맞히고 있다면 과감하게 작전이라도 걸어가지고 1점을 내야죠. 목표 달성을 하고 와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할 거. 왜 헐렁한 병신 같은 라인업을 직접 우리 코칭 스텝이 만드냐는 말이에요. 꿈도 못 꿉니다. 이 선수들을 평화하는 게 아니에요. 4번 최용우가 좋으세요? 4번 김규성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한 겁니다. 4번 최용우가 좋은 거예요. 그 1점도 못 낼 주루 플레이를 하려고 교체하는 것보다 다음을 도모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들어오면 좋은 거고요. 자, 9번째. 지더라도 병신같이 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뿐이 없습니다. 한
한 카운트 원 아웃을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144경기를 모두 다 이길 수는 없어요. 144경기를 모두 다 이기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승률 100%인 팀인 거잖아요. 근데 잘 지는 게임이 있고 병신같이 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잘 지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 처음에 터졌어. 그러면 우리 유망주 같은 애들 올려가지고 유망주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 유망주 애들이 안타도 치고 그러면서 한두 점씩 따라가는 그런 경기는 저도 그냥 잘 졌다. 아니면 0대0 승부에서 막 수비 호수비 퍼레이드 막 양팀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외야 플라이 같은 걸로 한 점을 주고 졌어요. 그러면 그 팀이 더 디테일이 좋았던 거예요. 필승조 다 내고 다 실점해서 다 집니다. 그게 병신 같은 거예요. 왜냐? 투수고 타자고 한 점, 한 카운트 원아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포수는 어떻게든지 카운트를 줄여서 빠른 승부를 해서 아웃을 빨리 만들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타자들은 어떻게 상대방 투수들 바지가랭이를 들고 잡았더라도 1점씩은 더 내려고 악착 같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야 상대방이 무섭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아웃을 안 당하려고 전력 질주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깅 퍼레이드입니다. 우리 팀 공격 5분, 상대방 공격 20분. 이게 제일 커요. 우리 팀 공격은 5분뿐이고 상대방 공격 20분. 왜냐? 상대방은 우리 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상대방은 우리 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걸 봐. 근데 우리는 병신같이 초구치고 쳐웃고 들어와갖고 또 자기 실력이 안 돼서 자기 훈련이 안 돼놓고 들어와갖고 쳐울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병신같이 지는 겁니다. 잘 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꼭 데미지가 크게 집니다. 뭐 한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8회에 5대4로 뒤집어져. 그리고 9회에 동점 가서 11회에 집니다. 이 패턴이에요. 지는 패턴이. 왜냐? 한 점, 한 카운트, 원아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플레이, 그런 악착 같은 플레이, 이용규 같은 플레이, 정근우 같은 플레이 하는 선수들이 없어서요. 투수들은 나오는 투수들마다 자기가 사인을 못 내고 바깥쪽 일변도를 하건 말건 자기네들이 포수들이 낸 사인대로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포수들은 바깥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꼬이는 팀들 있잖아요. 뭐 SSG, 롯데, 두산 다 바깥쪽 잘 칩니다. 바깥쪽 올지를 알고 치는데 왜 못해? 그래서 병신같이 지는 겁니다. 왜냐? 1회부터 9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선수가 어떤 한 습관이 몸에 배기에도 긴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나 일관적이에요. 감독도 마찬가지. 작전도 안 나와. 상대방 투수들을 불편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더라도 제발 병신같이 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깔끔하게 지던가 희망을 보이게 지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병신같이 필승조 다 때려박는데 필승조라는 놈들이 다 쳐맞아. 근데 오늘도 그러는데 내일도 그래. 이건 믿음의 야구가 아닙니다. 같았으면 정혜영이 처음에 그렇게 맞잖아요. 그럼 바로 바꿨을 것 같아요. 왜냐?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리고 존나 개극혐인 좌우놀이. 작년에 두산 좌우놀이 한다고 두산 팬들이 싫어했잖아요. 근데 진짜 봐도 심하기는 하더라고. 근데 우리도 징합니다. 좌투수 나오면 우타자 나와야 되고 우투수 나오면 좌타자 나와야 되고 아니 그날 잘 치는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오른손 왼손에 너무 집착해요. 투수고 타자고. 아니 좌우놀이 한다고 2할 4푼 치는 선수가 3할 4푼 칩니까? 아니에요. 그 경기에서 안타 하나 차이에요. 안타 하나 칠 거 2개 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투수가 나왔을 때 우타자인데 잘 치는 타자야. 막 김도현 같은 타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선수가 2개 치면 오히려 훨씬 좋은 거예요. 라인업을 아끼는 거니까. 그냥 좌타니까 우타니까 보고 치니까 그래서 이우성이 그렇게 욕먹고 간 겁니다. 그래서 최원준이 그렇게 욕먹고 간 거예요. 그날 잘 치는 선수를 넣으면 됩니다. 진짜 개꼰대 같아가지고 혜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혜태요. 라인업에 좌타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우승했는데? 왜 왕조였는데? 그냥 잘 치는 선수를 넣으니까 잘 치는 겁니다. 좌우놀이를 하더라도 그래 확률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좌투에는 우타가 잘 쳐. 이게 확률입니까? 굿이지 무당이지. 그러니까 비결되는 거예요. 지더라도 병신같게 지는 이유. 원아웃이 쉽게 되잖아. 정말 극혐입니다. 남은 경기라도 잘 치는 선수들이 그냥 라인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혜태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혜태의 좌타자 라인업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강력한 왕조였냐? 잘 치는 타자를 잘 치는 타순에 넣으니까. 오른손 왼손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용병을 양타를 안 뽑습니까? 로하스 같은 양타 뽑아야지. 레이에스 같은 양타 좌우놀이 할 때도 가장 좋잖아. 그 선수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좌우가 바뀌는 선수들인데 왜 양타를 안 뽑아? 모순되는 거잖아요. 좌우놀이를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면 양타 용병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우놀이 할 생각하지 말고 그날 컨디션 가장 좋은 가장 잘 치는 타자들이 들어가야 이길 확률이 높은 게 야구입니다. 해태를 생각하세요. 제발 이거는 제가 일갈하고 일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말 화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김선빈 선수 잘 치죠? 빠따 잘 쳐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루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햄스트링도 아니에요. 그러면 김선빈이 갈 곳은요, 원래대로라면 지타밖에 없습니다. 왜냐? 수비를 못하니까, 질주를 못하니까. 엊그제도 달려가서 다이빙 하는데 글러브 하나만큼 지나가더만. 그거 박민 같은 경우는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선빈이 라인업을 차지하는 게 수명을 달고 해요. 빠따 잘 치니까 안타를 치고 나갔어. 그러면 주루가 안 되니까 발빠른 선수를 넣죠. 그 발빠른 선수가 만약에 들어왔으면 다행이지만 못 들어왔어요, 홈에. 그러면 다음 이닝에 수비가 바뀌면 또 수비 좋은 선수로 바꿔야죠. 그러면 김선빈 선수 하나한테만 2명의 선수를 써야 됩니다, 라인업에서. 그러면 우리는 대주자도 잃고 대수비 요원도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공격력 강화 때문에 김선빈 선수를 라인업에 넣었으나 공격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김선빈이 갈 곳은 지타뿐입니다. 빠따라도 잘 치니까. 그리고 그래서 김도영이 좋은 이유 여기입니다. 본인이 잘 치지만 본인이 수비도 잘하고, 솔직히 에러 30개 까서 수비를 잘한다 이 말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선수의 발전성을 봐야 돼요. 김도영 선수 작년 말에 굉장히 수비가 좋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영은 자기가 스스로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주루에 대주자를 안 쓰고 되고 들어와서 다음 이닝에 수비도 나갈 수도 있고 다시 타석에 설 수도 있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최근에 힘들어하니까 최용우 선수 휴식 좀 주고 김선빈이 지타 쳐야 돼요. 그게 공격력 강화에 훨씬 좋은 거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김선빈이 갈 곳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타뿐이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밀고 있는 밈 같은 겁니다. 아니면 1루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선빈 1루에 박아라 차라리. 그러면 내야수들이 송구라도 더 신중하게 하겠지. 근데 다리 찢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다리 찢다가 또 햄스트링 올라. 그래서 김선빈이 갈 곳은 지타뿐이고, 지금같이 대주자 대수비 요원 2명씩 달고 다닐 거면요, 라인업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놀이 좋아하잖아. 좌, 고종, 대타, 김선빈. 대타 하면 되잖아. 좌우놀이 좋아하잖아. 왜 이런 거는 안 하냐고. 지금 김선빈이 주전 라인 공격력 강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코칭 스태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와, 나 한 2시간 동안 꼬라지만 내고 화내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는 그냥 간략합니다. 심준석이 그냥 싫은 이유. 뭐 지금 실패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애 만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옛날부터 그랬잖아. 이야기했잖아. KBO에서 크고 가라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래, 못하고 못 올라가고 다친 것도 본인 책임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KBO에 오면 누군가는 어디서는 받아주겠지만 KBO 그렇게 리턴해서 잘한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아 팬으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거는 윤영철이 김서현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짜증나고 화납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심준성 선수 와서 못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 선수가 하루빨리 더 빨리 들어와서 군대 병역 마치고 2년 유예기간 지나서 어느 구단에도 입단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갸서연이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제발 이런 부분들 좀 남은 경기에는 고쳐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은 아니어도 질 수도 있어. 근데 납득이 가는 경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납득이 가는 경기를 하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경기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일부터는 이 중에서 진짜 딱 2-3개만, 이거는 빼니까 이 중에서 2-3개만 바뀐다 해도 난 또 응원하고 있을 거야. 그런 거로 내일부터는 진짜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끊기는 어렵고 팀 세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자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라인업송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구, 김호영. 여러분 제 방송 2시간 동안 봐주느라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날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